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0월 9일 5시 좀 안 됐는데 단기 수익 관심 종목으로 5가지 정도 가져왔거든요. 노르페인트, 비츠로테크, 위나이텍,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너레이 가지고 왔고 테마나 재료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노르페인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인트, 건설 자재죠. 비츠로테크는 최근에 이슈됐던 초전도체, 그리고 원전 쪽 에너지 쪽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위나이텍도 건자재, 그래서 우크라 재건 테마로 좀 엮여 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율주행, 최근에 모트렉스 이상으로 자율주행 대장주로 보일 정도로 흐름이 괜찮고, 그리고 제너레이는 이제 의료장비, 엑스레이 이쪽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 관심 종목으로는 이 정도를 가지고 왔고, 일단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선물 흐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좀 보면 미국 증시 나스닥 지금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장 개장하면서 이 하락세를 회복해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밀리는 그림이 나올지, 이게 중요하겠죠. 밀리면 우리나라 증시도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 이거 악재로 작용하겠구나. 전쟁 이슈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에서 이중바닥의 느낌으로 찍고 올라가 준 것처럼 약간 이중바닥의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중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지. 그러면 지금 바닥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고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추세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선물 흐름 자체는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일단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쟁 이슈도 좀 살펴보면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 증시 하락, 유럽 선물도 약세.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하락을 한 것으로 좀 보이죠. 그러면서 사흘째 교전 중 제5차 중동전쟁, 국제유가 5% 급등,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실이 뭐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뭐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뭐 최소화 노력하겠다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최소화 노력한다고 뭐 세력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단 있다는 거. 그래서 사망자도 어제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안정화가 아니라 종결이 돼야 국제유가도 이제 널뛰기를 하지 않고 괜찮은 흐름이 나올 텐데, 일단 전쟁이 빨리 종결되는 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더 안 나오는 쪽이, 전쟁이 일단 중단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굵직굵직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죠. PPI, CPI, 연준 선호하는 지표, 대형 은행주 실적 발표 등등, 이번 주에 연준 총재들 연설 막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좀 살펴보면 이번 주는 매매를 좀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5가지 종목 좀 가지고 왔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르페인트부터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르페인트는 이제 페인트 쪽이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보면 코스피 건축자재 시총은 1,700억에서 800억 정도 되고, 대주주가 노르홀딩스죠. 50%. 도료제조, 페인트 용도별 건축, 공업, 자동차 등등 이런 페인트 도장 이런 쪽 사업을 당연히 하고 있고, 보시면 재무, 심지어 코로나 때도 적자가 나지 않았죠. 매출 꾸준하게 늘어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고, 분기 매출도 괜찮고, 부채 100%도 안 되고, 유보율이 3000%가 넘어가죠. 재무가 괜찮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가 괜찮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감자 등등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일단 저는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을 좀 보면,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 나오고, 코로나 전후 박스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수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저는 세력이 털고 나간 거래량이라기보단 이 정도 가격대까지 들어 올려서 이 고점대 물량을 한번 체크한 움직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래량으로만 보더라도
왜냐면 여기서 털고 나갔을 거라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졌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딱히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면 바닥은 7,200원에서 300원 정도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 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간이 코로나 전 후 박스권 가격대죠. 코로나 전후 박스권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가 나온 듯한 모습이고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면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일단 뭐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보니까 여러분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주는 움직임 급등으로 돌파하진 않더라도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5월달 들어올리는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매집이겠죠. 여기까지 물량 체크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항 맞다가 급락으로 쏟아냈죠. 이 쏟아내기 전 구간 때 매물 테스트하는 거겠죠. 이 구간 물량 지금 소화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 이후에 매집하고 다시 밀렸는데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저도 올라왔을 때 최근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 밀리면서 아 좀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지수 밀렸지만 장기평 라인에서 반등이 결국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이 가격대 8,400원 정도 때만 지켜주면 위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번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저항이 여러 번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 라인도 아래로는 굉장히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죠. 그러면 위로 보신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주지 못했던 가격대 라인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최소 6%에서 8% 이상 되기 때문에 짧게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 여기서 올라주고 박스권 치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장기편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올라주는 그림.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무조건 이전 저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거. 그럼 내가 분할로 모아갈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움직임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보시면 아래 꼬리로 주봉상 두 번 정도나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죠. 8,400원대 정도 라인.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꾸준하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 안에 있고 바닥권에서 월봉상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죠. 아직 낮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추세 하단까지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월봉상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초전도체로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원전 쪽 테마라도 묶여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요일날 그리고 괜찮은 흐름이 나왔어요. 10%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왜 상승이 나와줬나 좀 보면 미국 에너지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지원, 핵융합 에너지 테마 상승 속 급등, 초전도체 핵융합, 원전 쪽은 원전이나 핵 쪽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테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재료를 등에 업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코스닥 전기 장비 시총은 2,300억, 대주주는 한 60% 정도 되는데 아마 사장 집안이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래서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 자회사 비추로 셀은 리튬 1차 전지, 전력기기 사업, 특수사업, 전시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재무가 엄청나게 괜찮죠. 1,000억, 3,000억, 영업이익 300억, 100억 이렇게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부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보율 1000%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낮겠죠. 차트를 놓고 보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이제 급락 주고 들어올리는 움직임 나왔는데 이 움직임만 보더라도 쫙 보면 이 고점대까지 들어올려서 이 앞전 고점 물량을 좀 체크한 것 같아요. 딱 거래량만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이 더 터지고 있죠, 여러분. 이 앞에서보다. 그래서 이제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들어올리고 들어올리는 영 눌러둔 차에서 조정도 굉장히 크게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거의 뭐 지금 14,000원에서 4,000원대면 만 원이 빠졌는데 보시면 이 조정 나온 가격대가 또 여러 번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죠. 여러 번 지켜졌었던 구간이죠. 이 구간을 찍고 지금 단기적으로 우상의 추세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이슈로 묶이면서 급등 급락을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올렸냐? 12,000원. 딱 보시면 오히려 지금은 또 이 두 번은 이 앞전 고점의 물량을 한 번 더 체크한 것 같죠. 앞전 고점의 물량을 두 번 체크하고 올라간 종목. 모비스죠, 여러분. 모비스 보시면 이 최근에 이 슈팅 난 구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두 번 정도 들어 올리면서 어디까지 들어 올렸냐? 딱 앞전 고점대 라인까지 물량을 한번 체크했죠. 체크하고 두 번 정도 급등 급락을 하고 다시 돌파하면서 지금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또 금요일날 슈팅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보면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 장기 입형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재차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을 했고 장기 입형 라인에서 지금 또 지지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바로 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다져주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대신 장기평 라인 정도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 그럼 손절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날 시외에서 좀 하락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1.8%, 그럼 8,600원 정도인데 좀 더 내려오면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혹시 내려와서 밀린다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밀릴 거 약간 감안하고 이 정도 지켜주면서 다시 튈 가능성을 좀 보면서 가져온 종목인데,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하락 쐐기형 수렴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최근의 움직임도 보시면 이 하락 쐐기형 수렴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서 이 앞에서 이제 수렴형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막 수렴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반대로 꼭 모비스가 그렇게 갔다고 해서 비츠로테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눌러준다면 적어도 이 가격대 손절 라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7,900원대 정도는. 대신 만약에 밀린다, 기본적으로 이 우상향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 그러면 여기 정도 볼 수 있겠죠. 가격대로 보면 한 7,400~500원대 라인.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도 찍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 이전 저점대 라인을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추세 하단까지는 볼 것인지, 이것도 고려해 보셔서 매매하셔야겠죠. 그러면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이후에 아마 이것도 흔들어주는 것만 버티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흔들기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버텨도 괜찮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만약에 이렇게 골파기가 한번 나오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무가 괜찮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한 신성 델타테크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이후에 흔들어주고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차트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비츠로테크도 이런 식으로 이 구간 박스권이 짜부가 될 정도로 작아서 안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비츠로테크도 좀 가져왔고, 혹시나 눌러준다면 장기 입형 라인에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매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위나이텍. 위나이텍은 제가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건축자재 시총은 500억이 채 안 되고 대주주 지분은 나쁘지 않죠. 40% 이상. 데크플레이트 건자재거든요. 이 데크플레이트랑 건자재를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에 데크플레이트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나이텍이. 그래서 지금 재무를 보면 재무는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아요. 대신 이제 코로나 전후로 좀 타격을 받은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인데, 분기 매출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죠. 엄청나게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재무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부채도 보통 150%까지를 적정 비율로 보거든요. 근데 부채도 150% 넘어가지 않고 유보율도 오히려 1000%까지 나와주면서 괜찮은 모습이죠. 재무가 엄청나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 차트를 좀 보면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 이제 급락 주고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털고 나갔다기보단 이 가격대까지 들어올려서 이 구간 물량 테스트한 걸로 보이죠. 테스트하고 보통 들어올리고 0 눌러주는 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았는데 특정 가격대를 박스권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 3,000원에서 이제 4,500원대 정도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을 한 요 정도까지 지켜주면서 여러 번 지켜줬죠. 이 가격대, 이 근방을 2,900원에서 3,000원대 근방을 여러 번 지켜주고 이평 배열 맞춰주면서 가는 듯한 움직임이 한번 나왔는데 다시 밀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거, 이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평 모아주는 그림 나오는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된다.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 이평을 정배열로 확장시켰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평을 다시 모아줬죠. 그러면서 제가 이 정도 가격대 공구리 라인으로 보인다 말씀드렸죠. 3,500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장기 평도 모아져 있는 구간이 이 정도고 좀 더 아래 보더라도 3,500원이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9월 27일 수요일 날 11%대까지 쑥 밀어냈다가 올라왔죠. 저도 이때 손절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재매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이거 밀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개미 한번 털고 가겠다는 거죠. 털고 이 공구리 라인을 지켜줬다는 거. 이 공구리 라인을 지켜줬다는 게 좀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크게 안 밀린다. 장기평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볼 수 있고 내려온다면 공구리 라인 지켜주고 갈 가능성 볼 수 있겠죠. 대신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전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이 바닥권까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시나리오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들어올리는 0 눌러주고 흔들어준 흔들기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흔들어기만 버티면 최소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이 정도 가격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높겠죠. 순차적으로. 대신 내려온다면 이전 저점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팠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신 그러면 저도 그래서 지금 3,500원대 손절 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여기가 깨지면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겠죠. 그래서 전 단기 매매를 할 생각으로 모아가지는 않고 굳이 저점대까지 모아가려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손절 라인 짧게 매매를 좀 하려고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최근에 자율주행 대장주로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자동차 부품 시총 1,000억, 대주주 지분 한 17%, 적지 않죠? 괜찮죠?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플랫폼,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졸음운전 감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 모비스와 함께 2014년부터는 BMW, 아우디, 벤츠 이쪽에다 이제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보시면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매출은 아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뭐 부채도 딱히 높지 않고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부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무도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좀 괜찮아 보이고 차트를 보면 제가 많이 가졌던 종목이죠. 약간 현대사료, 상신전자랑 비슷해 보이는 차트를 가졌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급락 이후에 들어올리는 움직임은 이 구간대까지 들어올려서 상장 초기 고점대 물량을 테스트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2020년 10월부터 지금 2년 동안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었죠. 딱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를 완전히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돌파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도 들어와 주면서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위아래로 들어올려서 매집하고 빼고 매집하고 빼고 하면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개미들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보이고 장기평 아래지만 2,800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밀린다면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위치에서 224일선, 112일선까지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시거나 모아가는 생각으로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그 아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00원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장기평 아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이나 지켜줬는데 다시 내려온다. 오히려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 바닥권까지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224일선 3,000원 또는 내려온다면 112일선 2,9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되지 않나. 다시 갈 거라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리고 못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여기죠. 이 구간 윗골이 달리거나 음봉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3,500원 정도거든요. 3,500원이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급락전 박스권 고점이고 지지 나왔었고 매물대 많고 고점이고 저항받고 최근에 또 저항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오히려 3,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3,500원 위가 안전해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윗꼬리로 못 올라오는 구간이었고 지지 나왔었고 지지 저항 나왔었고 저항 나왔었고 저항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고 그러면 아싸리 3,500원 위에 올라왔을 때 이 구간 위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니 시작도 안 했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상신전자나 린드머처럼 1차 파동을 주고 다시 빠질진 모를지언정 1차는 100% 가까운 시세가 나올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그러면 주봉상 주봉이나 그리고 주봉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윗꼬리가 3번 정도 달렸던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을 이제 몸통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윗꼬리 가격대를. 그러면 이 윗꼬리 나오기 전 아래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도 있겠죠. 이 구간을.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비싸게 사실 거라면 3,500원대 위에서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고 일봉으로 보면 이 224일선이나 448일선 손절 라인으로도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바닥권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러면 3,500원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제가 TPC 글로벌을 3,200원인가 300원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3,300원. 그럼 지금 3,300원 위로 올라왔죠. 그럼 지금 위치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3,300원대 나쁘지 않아 보이죠? 아래 꼬리로 지켜주면서 결국에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물 소화하고 다시 눌렸기 때문에 매매하기 괜찮은 타점으로도 보이거든요. TPC 글로벌은. 근데 TPC 글로벌은 제가 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지 않았냐? 이미 시세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죽이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대 3,300원 정도만 지켜주면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TPC 글로벌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노레이. 제노레이는 제가 검색기 돌려보다가 찾은 종목인데 코스닥 의료장비 시총 1,0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 나쁘지 않죠. 28%, 뭐 30% 정도 되는 것 같고, 병원, 치과,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죠. 재무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고평가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엄청나죠. 영업이익률이 18% 거의 20%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괜찮은 종목입니다. 부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보율 엄청나게 좋고 1,000억대, 유보율 1,000% 가까이 이상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대로 악재 나올 가능성 낮겠고, 재무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분기 매출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차트를 볼게요. 제너레에 보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2018년도쯤에 상장을 했는데 일단 코로나 전후의 움직임은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 앞에서 한 요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나 이제 갈 거야, 출발할 거야 하더니 쑥 빼버렸죠. 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빼니까 매집이 들어오죠. 매집이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 거래량 앞전 한 2년 동안 없던 거래량이죠. 바닥을 지금 이 정도에서 2번 정도 약간 이중바닥의 느낌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정도에서 이중바닥으로 지켜주면서 앞에서 약간 지지저항 나왔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중바닥 찍고 최근에만 지금 매집봉이 4개가 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 이슈가 어떻게 들어올렸냐 봤더니 제노레이, 이동의 X선 차량 장치, 미국 FDA 승인, FDA 승인을 받으면서 강세,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적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 이 이슈를 토대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여러분 코스닥인데 보세요. 여러분 코스닥 지수 볼게요.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쏟아냈죠. 근데 개별 종목인 제노레이 주구장창 올라왔죠. 반대로. 그러면 오히려 이 추세 지켜주면 괜찮겠죠. 그러면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 짧게 보면 7,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가격대는 이 정도 되거든요. 7,000원. 이 가격대에 좀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만 좀 지켜주면 다시 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신 그러면 내가 여기 손절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매매할 것이냐, 아니면 분할로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할 것이냐. 여기가 깨지면 다시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224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도 나쁘지 않겠죠. 여기 올라왔을 때 눌림 보고 448선까지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밀렸음에도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중기적인 추세로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하락 추세를 좀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눌림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좀 더 밀리더라도. 그래서 제노레이도 지금 괜찮은 종목을 좀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전쟁 이슈가 좀 사그라들어야 오늘 미국 증시도 괜찮게 반등을 할 것이고, 일단 전쟁이 좀 이슈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 미국 증시 이제 하락 반영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내일 하락 출발하고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일단 왜 또 주말간에 이런 이슈가 터지나 좀 싶긴 한데,
뭐 일단 전쟁이야 뭐 일단 발생을 했고, 뭐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건 그냥 빨리 끝나는 거겠죠.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죠. 더 이상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고 증시나 전 세계적인 이제 뭐 경제에도 타격을 덜 주기 위해선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 관심 종목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너무 큰 게 많기 때문에 매매를 좀 쉬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5가지 종목을 또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종목들도 제가 자리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가져올까 하다가 이 종목들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장기평 위에 있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거거든요. 물론 이 종목들도 장기평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어, 이번 주에 가져온 단기 스윙 간신 종목들도 있지만 이 종목들도 타점 보시고 매매해 볼 수 있으면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